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순환매 시장, 지금 순환매가 좀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저도 관심 테마에서 일단 월요일, 화요일 이때쯤부터 해서 시장이 좀 순환매 모습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추격 매수, 뭐 당일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특히 초보분들은 좀 잠잠한 테마, 혹은 시세 주고서, 잠잠한 테마가 아니죠, 시세를 주고서 하루 이틀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애들 관련해 가지고 뿌리는 식의, 뭐 예전에 제가 샷건 매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뿌리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테마의 순환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영상을 정말 적용하기 좋았던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관심 테마에서 괜히 순환매, 삼성은 로봇이랑 메타 플러스 알파, 윤석열은 부동산 플러스 원전 플러스 안철수는 근데 이제 좀 그 대의 개념이 있죠. 광기 구간. 그리고서 뭐 식량부터 해가지고 뭐 나머지 좀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순환매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딱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환매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시장을 특히 더 잘 봐주셔야 돼요. 매매를 하셨으면은 더 베스트고, 매매까지 해서 수익 냈으면은 당연히 제일 베스트일 거예요. 왜? 그런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직접 한번 해봐가지고, 와, 이런 시장에서 진짜 순환매 딱 오는 것 같고, 이 인간이 관심 테마에서 좀 순환매 주목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아 맞아, 나 그 영상 봤었지, 순환매 영상, 테마의 순환매, 그래 한번 좀 찾아가서 뿌려볼까? 거기다가 제가 사실 섹터도 어느 정도 언지를 드렸죠. 그냥 제가 딱 완전 종목까지 찝었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뭐 물론 어차피 이제 대장 위주로 하면은 간단했으니까. 그래서 순환매 테마들에 대해서 종목군 이런 거랑 같이 설명을 드렸고, 그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면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엄청 차이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A, B라는 매매 기법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매매를 해서 그 방식으로 수익을 낸 사람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A 사람, 매매를 안 하고 저 기법 저렇게 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만 있어. 그리고 B는 알고서 거기서 실천을 했는데 수익까지 났어. 그러면은 A 입장은 또 뒤에 순환매가 오더라도 눈치 보기 바빠요. 왜? 직접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이게 좋은 방법이고 좋은 방식이고, 수익 나는데 꽤 괜찮은 그런 방식이라는 걸 알아. 눈으론 봤거든. 근데 직접 매매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간극이 있어요. 이거 순환매 얘가 또 얘기하고서, 순환매 내가 영상도 봤었고 저번에 시장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할까 말까, 이 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멈춰요. 할까 말까, 좋아 보였는데 할까 말까. 근데 B, 직접 이런 장에서 순환매에 대해서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음 시장 또 순환매 꽤 괜찮은 시장 느낌이 딱 오면은 그때 또 뿌릴 거예요. 혹은 그런 시장이 오면은 제가 또 언지를 슬쩍 할 수도 있죠. 이거 지금 시장 관련해서 A, B, C, D, E, F 요 정도 테마에서 좀 순환매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듣고서 뭐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자신만의 아성이 구축돼가지고, 나 직장인인데 당일 매매 솔직하게 힘들어, 데이 트레이딩 내가 좀 한계를 느껴, 아직 내가 뭐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혹은 내 업무상 더 집중, 막 이것저것 뭐 차트도 보고 뭐 프로그램도 보고 막 이런 걸 하려 했는데 내가 뭐 환경상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아직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단타를 쳤더니 좀 손해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좀 순환매 이런 거에다 포커싱을 해가지고 매매를 좀 더 그쪽으로 끌어가 볼까? 사실 이 순환매가 마켓 트레이딩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뭐 사실 초보부터 고수까지 특히 고수분들이 더 잘 이용해요. A라는 테마가 한 2, 3일 움직이면은 이게 며칠 더 갈까? 아니야. 그럼 얘 이제 좀 진정할 텐데, 시세를 주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따라오죠. 그럼 조정이 오는 동안 시장이 그냥 멈추냐? 물론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하루 정도 그냥 미미하게 막 이상한 막 잡주들 막 움직이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이번 시장처럼 좀 뚜렷하게 보이면은 A라는 테마가 한 2, 3일 움직이고 괜찮게 하고 얘가 이제 차트 봤더니 좀 조정 나오겠네? 그러면은 그 뒤에 움직일 만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 캐치해가지고 뿌려놓으면은 각자 돌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이. 이거 로봇, 메타, 부동산, 원전 이거 진짜 요거 4개 제가 삼성에서는 로봇 메타 윤석열에서는 부동산 원전 메타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MP 감사보고서 제출하고서부터 뭐 차트도 좀 좋았다. 로봇은 뭐 에브리봇부터 해가지고 뭐 DI랑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로보로보 이런 것도 있고 윤석열은 부동산 원전 필두로 갖다 두고 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거 있는데 제가 그냥 아예 그냥 넘어갔잖아요. 사실 관심 테마에서 저는 그쪽은 설명을 같이 드리긴 했지만 뭐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항상 그 거기다가 사견을 붙인 게 저는 하면은 부동산 원전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분명히 제가 뭐 항상 없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던 얘기였고 관심 테마는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순환매도 지금 계속 좀 시장 순환매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진짜 편했죠.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특히 직장인분들이 생각을 가끔 잘못하는 게 꼭 전업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업하면은 무조건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돈 못 버는 게 전업이 아니라 가지고 못 버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못 벌면은 사실 전업을 하시더라도 돈 못 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절제, 기준 이런 게 안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서 막 전업하면은 막 이것저것 막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차트 더 빨리 볼 수 있고 잘 볼 수 있고 분봉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뉴스도 남들보다 더 빨리 체크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죠? 현실은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보고 데이터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폭합니다. 이것도 어중간하게 보고 저것도 어중간하게 보고 무언가 차라리 포커싱을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분들한테는 차라리 좀 눌림매매 하는 게 좋다. 그 강의 관련해서 막 막 어떤 분 추천 좀 해달라 이런 것 진짜 많은데 뭐 사실 제가 들었던 분들은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오래돼가지고 그리고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뭐 라이브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 트레이딩에서 금액 크게 버시는 그런 분들 거가 좀 솔직히 끌리긴 하죠.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눌림매매, 선매매 위주로 갖다 처음에는 보는 게 맞다. 왜? 그 데이 트레이딩은 분명히 재능이 들어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시간 판단 많이 해야 돼요. 즉 CPU 자체가 좀 타고나야 돼요. 컴퓨터로 따지면은 CPU가 486이 일반적인 컴퓨터라면은 그런 분들은 요즘 나오는 뭐 9200인가 지금? 여하튼 막 그런 식으로 좀 고사양 CPU가 어느 정도 탑재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경험으로 끌어올리긴 합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근데 애초에 일단은 타고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쪽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금액에 현혹해서 막 듣고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고 들었는데 이 새끼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얘가 말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그 재능 영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줬거든. 연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100의 데이터를 받는다면은 일반인 기준 일반인은 한 20, 30, 50 받으면 많아요. 근데 이제 100 받는 사람의 매매를 따라하려고 하니까 야 쟤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쟤처럼 하려고 강의 듣고 했는데 안 돼. 그런 것에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냥 그래요. 뭐 각자 뭐 이겨내고 하시는 거지. 끌려서 듣는 것도 처음에는 또 맞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말고서 순환매 이런 것도 눌림매매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순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A, B, C, D, E, F가 있어.
그냥 대표적인 거 볼까요? 로봇 메타, 부동산 원전. 제가 이거 뭐 매일 말씀드렸으니까 A 로봇, B 메타, C 부동산, D 원전. 이게 있었죠. 그리고 제가 순환에 대해서 한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부터는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화요일부터 했다고 쳐도 화수목금이에요. 그러면은 관련 주들 MP 같은 경우 화요일부터 화수 이렇게 상승을 했죠. 메타 로봇 볼까요? 로봇은 상장을 했었고 이거 월요일이고 그 대신 화요일도 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나름 뭐 퍼센테이지가 엄청 크진 않아요. 오늘 시간에 조금 반응을 해줬다가 다시 밀렸는데 그래도 뭐라도 끌적끌적 화, 수 뭐 한 3% 4%씩 움직이긴 했죠. 부동산, 원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수위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엄청 편했고 부동산도 계속 설명드렸던 거 수요일, 목요일 부동산, 수, 목 또 왜 멈췄어? 일성, 범양도 화요일부터 야금야금 화수, 목 얘는 화수, 목 3일 다 움직였네요. 범양부터 했으니까 원전도 뭐 사실상 종목에 대해서 저는 뭐 그냥 아예 원전 쪽은 신고가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신고가에 있는 게 그냥 애초에 제가 원전에 한신, 보성, 일진 이거 3개 놨잖아요. 한신, 보성 3개 이거 신고가 위주로 본다고 했고 신고가에 있던 애들이 얘네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오늘도 뭐 좀 4% 주긴 했는데 어제 시세 주고서 이런 식으로 갖다 움직였죠. 이 외에도 뭐 식량부터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제가 좀 주축으로 보던 애들이니까 자 여기서 순환매 관련해서 화요일 수요일 움직이고 화요일 움직이고 수요일 움직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움직이고 수요일 움직이고 목요일 움직이고 로봇이랑 메타가 화요일날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안 움직인 애들이 뭐가 있어? 부동산 얘는 근데 움직이긴 했는데 시세를 사실 뭐 한 10% 20% 이렇게 준 건 아니죠. 부동산도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밋밋했던 적도 있어요. 화요일이. 그래서 부동산 이거 화요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화요일날 움직임 없었어. 물론 원전 같은 경우 차트 자리가 높아 보인다. 이것도 설명이 드릴게요. 이것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어보신 분이. 일단은 테마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갖다 돌면서 움직이잖아요. 얘네 화요일 움직이고 수요일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터치하듯이 수요일 움직이고 오늘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 시장의 순환매. 오늘 그래서 댓글에 이것저것 거기다가 이제 뭐 넥슨 시리즈도 좀 계속 설명드리고 그런 거에서 순환매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저는 이 개념을 어차피 이 개념은 초보든 고수든 오히려 시장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을 더 인지를 잘해요. 초보분들은 이쪽이 약합니다. 마켓 트레이딩 개념, 순환매 개념. 시장은 돌고 돌아요. 순환을 한다는 건데 그 초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당일 시세 주는 거에서 어떻게든 그 시세를 좀 내가 꼭 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그래요. 즉 빨리 사서 빨리 수익 내는 걸 원해.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의 본능이죠. 대신에 초보분들은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당일 시세 주는 걸 어떻게든 꾸역꾸역 찾으려고 막 하는 거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요. 즉 로봇 같은 경우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화요일 움직여 로봇 메타 움직였고 지금 시장에서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부동산 원전이 있는데 일단 얘네가 안 움직였네. 그럼 얘네 슬쩍 조금 비중 뭐 줄여서라도 사볼까? 이런 식의 매매 응용을 합니다. 아니면은 A가 움직였어. A가 세게 움직였어. A가 이틀 정도 움직였네. 2일 연속 상승? 그러면 3일 연속 상승은 좀 쉽지 않을 텐데 3일 차이는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른 거에서 움직일 가능성. 얘 돈이 쏠렸었는데 3일 차에 좀 힘이 빠지면은 여기에 있던 돈이 다른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메타 좀 볼까? 아니면 부동산 뭐 이슈 있나? 이런 거에다가 나눠 삽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꼭 그날 시세 주는 거를 내가 어떻게든 베팅을 세게 해서 먹으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요즘 분들이 얼마로 시작할지 모르겠네. 그냥 제가 처음 옛날에 진짜 주식 처음 했던 거 그냥 생각할게요. 2,000으로 시작했었거든요. 완전 옛날 주식 초창기 20대죠. 20대 이때 2,000으로 시작했는데 뭐 지금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1,000에서 2,000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자, 2,000으로 가지고 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랑 그날 풀베팅 하는 거랑 생각을 해볼게요. 한 종목에 A 종목에 2,000 풀베팅, 그리고서 C, B 이런 종목에 B, C에 내가 뭐 한 500씩 분산 매수. 자,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당일 매매를 할 때는 핵심은 시세를 주기 전에 내가 좀 더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첫 VI 전에 매수를 하는 게, 혹은 VI 걸렸더라도 내가 이거 2차 VI까지 갈 것 같다. 즉, 그 뒤에 시세를 줄 거를 어디까지 갈지 지금보다는 더 시세를 주겠구나. 그거를 남들보다 빨리 캐치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사실 주도주라고 보면은 이미 15%, 20%, 혹은 25% 늦어요. 늦게 봐요. 초보분들은 특징이. 주도주를 진짜 누가 봐도 주도주야 얘는 지금. 그러면 그때 가서 본다. 이게 문제예요. 초보분들의 특징. 누가 봐도 주도주야. 그러니까 초보들이 봐도 아 이거 강하네. 주도주네. 그래서 늦게 봐요. 20%막 이런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무조건 상한가를 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한 25% 줬다가 밀리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그런 곳에서 매수를 또 세게 해가지고 두들겨 맞는 케이스, 혹은 25%에 들어가서 막 2% 수익 내고 뭐 아니면 한 5% 내면 좋죠. 5% 냈다고 칠게요. 이거 2,000 해가지고 풀베팅을 했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밀리면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태잖아요. 풀베팅이라는 거는. 그리고 초보분들의 특징은 늦게 본다. 20% 이상, 뭐 이미 15% 넘거나 25%막 늦게 보면 25%에서 상한가 간다고 그때서야 보죠. 이게 초보분들의 특징이에요. 리스크가 정말 높은 자리에서 리스크가 정말 높은 매매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순환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거나 한 분들은 B랑 C라는 종목에 500 정도씩 분산 매수하고 여유 자금이 또 있죠. 여유 자금 1,000만 원이 또 있어. 이걸로 갖다가 당일 매매 뭐 할 거 하고 좋아 보이는 종목 있으면 당일 움직이는 그 종목 여기서 하고 1,000만 원으로 뭐 500, 500 나눠가지고 뭐 분산 베팅을 하든 하고 B랑 C를 넣어놨어요. 500씩. 메타랑 부동산이네요. 자, 넣어놨는데 이런 애들이 다음날 순환매에서 3% 이렇게 움직이나요? 얘 15% 움직였어요. 이날은. 오늘은 상한가 갔어요. 메타도 15%, 15%. 원전. 환전산업 오늘 20%. 한신기계 어제 상한가. 보성파워텍 23%. 보시면서 살짝 생각이 드셔야 돼요. 500 샀는데 내가 뭐 사실 저 20%를 다 먹진 못해. 그래도 7%, 10% 한번 수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미리 사뒀기 때문에 수익금을 담보로 좀 버티고 순환매 오는 게 보이면은 더 크게 상한가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 주식에서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는 시세가 주기 전에 내가 매수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매수를 하고서 갑자기 슈팅을 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냥 봤는데 퍼센테이지가 5%, 10% 찍혀 있어. 혹은 내가 잠깐 일 보고 왔는데 15% 찍혀 있어. 얼마나 심적으로 편해요. 이제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언제 팔까? 언제 팔면은 고점일까? 이것만 고민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팔고서 뭐 컴퓨터를 사볼까? 아니면은 막 좀 뭐 자동차 막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은 치킨이 아니면은 뭐 소고기
뭐 아니면 오마카세 오랜만에 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심리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살았는데 눈 감고 봤더니 떴더니 10% 올라가 있어. 2000 풀베팅에서 3% 먹으면 풀베팅에서 3% 먹으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풀베팅에서 3% 이상 수익 내면은 잘하는 편입니다. 2000에서 3% 수익 내면 한 60이겠죠? 근데 얘는 밀리면은 그만큼 리턴 리스크도 커요. 근데 500씩 분산 매수한 거에서 500에서 10%가 나왔다고 쳐봐. 50이에요. 매수 금액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크니까 얼마나 편해요. 퍼센테이지로 갖다 크게 수익 낼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생각도 야 이거에다 그럼 2000 박아서 10%면 200인데 이 생각을 또 하는 부류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날 오를 거 알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는 논외 대상이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산 한막 3억 5억 되면은 그냥 종목 마음에 드는 거 2천 3천씩 뿌리세요. 그래서 5% 10% 나오면은 일반인 직장인 월급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냥 하나 해가지고 슉 슈팅 나오면은 월급이에요. 나중에 자산 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적이. 풀베팅 해가지고 자 풀베팅 했을 때 얼마나 쫄려요. 지금 1분 1초 1%의 내 피와 살 진짜 와 오락가락 하잖아요. 풀베팅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풀베팅이에요. 내 걸 걸었어. 그러니까 심적으로 불안하고 이성적인 판단도 사실 힘들어요. 풀베팅을 한 순간부터. 왜?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뭐 2천만 원 때렸으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잠깐 한눈에 내 연봉 날라갈 수 있거든. 아 연봉이 아니라 월급 날라갈 수 있거든. 얼마나 무서워요. 막 마이너스 한 20% 맞아봐. 월급 나가요. 한 400, 500. 근데 이거는 4분의 1만 매수했는데 얼마나 여유로워. 한 7% 올라도 35만 원이에요. 2천만 원 풀베팅하고 심리적으로 갖다 계속 쫄리면서 쪼이면서 내가 회사 업무랑 같이 하면서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업무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날 세우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순환매 좀 나올 것 같은데 A 종목이 2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B랑 C도 돌 것 같은데 분산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여유자금까지 있어. 밀리면 또 사. 분할 매수 또 할 수 있어. 얼마나 편해요, 심적으로.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이론적으로 정말 좋은 매매죠. 근데 사람들은 그날 오르는 거 어떻게든 그날 수익 내겠다고. 재수없게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돈 버는 거예요. 당일 매매할 건 하면서 여윳돈으로 나는 이제 사람들 시장에서 당일 움직이는 거 말고 하루 이틀 좀 잠잠한 거 눈치 보는 거 이거 뒤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사놓고 이제 초보분들이 당일 10% 20% 올라가지고 눈 돌아갈 때 나는 거기다가 편하게 팔아. 나는 이제 만족한다. 이제 분할매도 한다. 비중 뭐 다 팔 수도 있고 3분의 1 좀 좋아 보여. 뉴스 붙었네. 좀 반은 냅두고 좀 더 볼까? 그럼 15%까지 막 보고 포지션이 완전 압도적이에요. 나는 여유롭게 편하게 재수없죠.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초보들은 당일 오르는 거 10% 20% 오른 자리에서 막 계속 막 가슴 졸이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사고 밀리면은 손절치고 놀라가지고 풀베팅이니까. 그런데 나는 여유롭게 아유 그래 거기서 해라 뭐 어차피 그냥 죽겠냐 그냥 대충 사가지고 진짜 표현이 그거예요. 대충 사서 대충 수익 나. 대충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시세 주거든. 핸드폰 봤더니 10% 올라있네. 매도해. 누구는 그 10%를 수익 내기 위해서 미친듯이 그 당일 순간적으로 갖다 스트레스 계속 받아가면서 사고 팔고 막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사놓고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업무 보다가 뭐야 매도 알람왔네? 봤더니 10% 매도 걸어놓은 거 팔렸어. 좋아. 그럼 난 또 일하고. 얼마나 재수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재수없어. 나는 진짜 피똥 싸면서 진짜 주식하는데
어딘가에 있는 인간들은 그냥 천천히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근데 그게 그 심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보니까 당일 이거에 막 어떻게든 미친 듯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당일 하는 분들도 있죠. 시장 주도주.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당일 매매 잘하시는 분은 논외의 대상이에요. 그분들은 애초에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진짜 저보다 더 노력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제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모자란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는데 그런 분들은 더 하셨을 거예요. 운이 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운도 실력입니다. 현실은. 세상은 운도 실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인인 것 같고 초보인 것 같으면은 뭐 길고 날고 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깽판 치는 시장 당일 주도주에서 뭐 내가 캐치 잘하면 상관없어요. 좀 연습, 공부, 내가 이렇게 트레이딩 해가지고 트레이닝 해서 단련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아직 내가 단련도 되지 않았는데 돈은 벌고 싶은 욕심에 풀베팅 하니까 날마다 박살나는 겁니다. 날마다 원금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거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다 이 자리에서 실력 안 되는데 노니까 그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이런 매매를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 느낌이에요. 보험 같은 느낌. 엄청 여유로워요. 이거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수익 내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그 조바심 많이 잡힙니다. 심적으로 갔다가 거의 보험을 깔고 시작해요. 당일 매매에서 뭐 마이너스 500, 1000 봐? 에이 뭐 괜찮아. 나 수익 계좌에서 그거 복구하면 돼. 이런 심리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단타에서 뭐 내가 좀 비중 뭐 좀 좋아 보여가지고 했다가 실수라기보다 뭐 하여튼 실력이 안 됐겠죠. 손절 쳐. 손절 나온 케이스 많잖아요. 무조건 당일 매매하는 사람은 손절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개념을, 손익비 개념을 좀 타이트하게 잡을 뿐이지. 손절 많이 나왔어? 수익계좌 한번 슬쩍 열어가지고 목표가 원래 좀 더 위인데 그냥 오늘 기분 전환 겸 이거 팔아서 때우자. 이럴 때도 있고 얼마나 여유로운데. 사놓고 그냥 올라. 물론 순환매 시장 좀 이해를 하고 오를 만한 그 종목 선정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제 기준에는 당일 그 막 지지고 복구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보다 보면은 이거 오늘 좀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관련해서 뭐 넥슨부터 해서 원전, 부동산 이런 거 제가 계속 최근에 순환매 얘기를 드려서 그런지 덕분에 수익 많이 봤다. 뭐 월 결산 넘어갔다. 최고 기록 갱신했다. 이런 댓글 보면은 제가 댓글 남기지는 않아요. 사실 손목도 조금 안 좋고 해서. 근데 보면서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저 때문에 돈 벌었다. 이런 개념보다 결국 각자 잘하신 거거든요. 그 개념을 대해서 설명을 해도 100명한테 1000명한테 설명을 해도 어차피 1000명 중에 900명, 950명 이상은 공부 제대로 안 했고 그 다음에 들었더라도 그냥 넘어가요. 그 와중에 이용을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집중해서 봤을 거고 그만큼 집중해서 그 매매에 응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항상 말하죠. 공부용 영상에 웬만한 유료 강의에서도 안 나오는 디테일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 100개가 뭐 다 유료 강의급이다 이러진 않아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제가 뭐 당연히 못 푸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제 기준에 비싼 것들 풀어놨다니까요. 안 봐서 그래. 거기다가 그거 제목 바꿔가지고 이거 뭐 영상마다 그 금액을 달 수 있으면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측정해놓죠? 그러면 그제서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혹시라도 뭔가 엄청 좋은 거 아닐까? 그리고 돈 내면은 집중해서 보겠지.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건 있어요. 유튜브에 왜 영상에 돈을 못 달지? 열받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그냥 풀어놓은 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깝죠. 그걸로 갖다가 태클 걸린 적도 꽤 있고 이런 거 뭐 어디서 유료 강의로 들은 건데 여기서 푸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내용도 꽤 많았어요. 꽤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식으로 갖다 듣고서 응용해서 자신이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잘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줘도 어차피 100명 중에 95명 그 정도는 이용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 근데 그 중에 5명, 3명 정말 주식에 대해서 열망이 있으신 분이죠.
돈을 내가 주식으로 갖다가 그냥 운으로 버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 틀 잡고서 해가지고 각 잡고서 공부해가지고 수익 내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하나씩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나한테 돈 들어와? 아니야. 근데 그만큼 내가 솔직히 아까운 영상 올려놨는데 그런 분들이 봐주길 원해서 올린 것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정말 그렇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정말 간절한 사람은 잘 열심히 보고서 열심히 이용하겠지. 순환매 시장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좀 계속 들었습니다. 댓글 요즘 좀 많이 날려서 기분 좋은데 꼭 그거 잘 이용해보세요. 뭐 시장마다 좀 사이클이 다르긴 한데. 자,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어요. 높은 자리라서 못 산다. 보성파워텍 이런 거. 높은 자리라서 못 산다. 왜 못 살까요? 못 살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는데 저는 그 못 사는 거의 이유를 알아요. 한전산업? 한신기계? 이런 거 높아 보이죠? 그래서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영상에서 내려오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안 내려오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여기서 제가 풀베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두 개가 있어요. 높아 보여서 못 샀다. 그리고서 그 뒤에 오르는 거 보니까 좀 허탈하고 아쉽고 이게 근데 사람 심정이죠. 사람 심리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개예요. 1.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은 비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중에서 이어지는 문제일 수 있는데 손절에 대한 두려움. 이거 두 개가 좀 이제 복합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수위 재료를 이날인가 올려드렸죠? 22일? 월요일, 화요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인수위 그거 관련해서 원전이랑 뭐 부동산 이슈 있을 거다. 인수위 관련해서 보고 당선인한테 보고 그거 관련 있다. 설명 드렸는데 높죠? 재료는 있어. 근데 차트 높아.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개죠. 아예 안 건드리거나 비중 줄여서 건드리거나 혹은 세 번째는 돌파할 때 건드리거나 세 개예요. 근데 이제 돌파할 때 건드리는 건 당일 매매 개념이다 보니까 이건 좀 빼고 비중을 줄여서 미리 사두거나 아니면 아예 안 건드리거나 이거 두 개거든요. 아예 안 건드리는 거는 뭐 자기 복이죠. 자기 판단으로 갖다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거 너무 높고 난 재료 있는데 그냥 밀릴 것 같아. 그러면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안 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너무 높아 보여서 그냥 막연히 높아 보여서 못 샀다. 자, 높아 보여서 못 샀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자산이 1억 있어. 여기서 5천만 원을 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살짝 금액을 낮춰볼까요? 1,000만 원 살 생각을 바꿔봐. 내가 자산이 1억이고 1,000만 원만 살려 그래. 원래 평상시에 종목에 대해서 5천씩 사는데 얘는 자리 높아 보여서 1,000만 원으로 줄였어. 그러면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그래도 못 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뭐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성향이 고쳐지진 쉽진 않아요. 엄청 보수적인 분들은 애초에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차트 자리에 맞춰서 지금 높은 자리에다가 리스크랑 상승할 가능성이랑 이런 거 손익비 개념 계산을 해서 지금은 내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아니면 지금은 좀 높은데 그냥 보내기는 아쉽다. 높은데 그냥 보내기 아쉬우면은 저는 항상 그래요. 높은데 높아 보여. 하지만 그냥 보내긴 아쉽다. 비중 줄여서라도 접근합니다. 무조건. 그냥 보내진 않아요. 내가 좋아 보이면은 그냥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중을 뭐 진짜 내가 1억으로 매매하는 사람인데 그냥 평상시에 뭐 종목당 5천씩 사. 근데 이게 좀 높아 보여? 그럼 1,000만 원이라도 산다는 거예요. 줄여서라도 접근을 해요. 이것조차 안 하면은 그냥 아예 매수를 안 하겠다는 거죠. 1,000만 원으로 갔다가 매수를 하면은 1억인 사람이 사실 손절해도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5천만 원의 10%는 500입니다.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을 줄이면은 장점이 분할 매수를
하기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사가지고 1억의 절반, 내 비중의 절반을 사가지고 10% 밀리면 많이 피곤해지죠. 나머지 이제 정상 비중 그대로 사면은 내 전재산 풀베팅이에요. 그러면 커지죠, 판이. 근데 1억 중에서 1,000만 원만 샀고 10% 밀렸어. 근데 얘가 뒤에 좀 괜찮을 것 같아. 차트 지지해주는 자리야. 그러면은 내가 본절 탈출이든 약손절 탈출을 위해서 1,000만 원 추가 매수를 하면은 그 뒤에는 아직 8천만 원 있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매매할 돈 충분히 있어. 이 부분이거든요. 즉, 높아 보여서 못 샀다가 그냥 진짜 그냥 차트가 너무 높아 보여서 못 산 거일 수도 있는데 비중을 줄일 생각을 애초에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매수를 하면은 원샷 원킬이야. 내가 1억 있으면은 최소한 5천은 사야 돼. 이런 사람들은 못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못 사는 게 맞죠, 사실은. 나는 1,000만 원 살 바에 무조건 5천, 아니면 안 사.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근데 그러면은 못 사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5천만 원치를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거 높아가지고 막 밀리면 10% 20% 밀리면은 내 전재산의 반인데 어떡하지? 이래서 못 들어가시는 분은 비중 줄여서 접근하면 돼요. 간단해요. 애초에 비중 줄이고 두 번째로 손절 라인을 생각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거 시나리오를 안 세우니까 손절이 애초에 계획이 없는 거고, 혹은 밀렸을 때 어디서 사겠다, 애초에 밀릴 거란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냥 올라가고 나니까 결국 다 좋아 보였는데 못 샀어, 높아 보여서. 그럴 수 있죠. 부동산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서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높아 보이네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중 줄여서 접근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1억 있으면 진짜 못 사. 내가 1,000만 원도 아까워? 그럼 500만 원 하세요. 500만 원에서 5% 10%면은 그래도 50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하루 용돈이라도 되잖아요. 이거는 생각 차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있죠. 내가 지금 저 자리에서 튈 거라는 확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매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거야. 내 기준도 그렇고 분산 뭐 비중도 그렇고 분할 매수할 자리도 그렇고 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찰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신나가지고 좀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여하튼 영상 다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